요번 모델부터는 제가 두 문제를 추가했는데, 그러니까 HB 능력 계산을 시키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고 치수선까지 추가하고 마우스 휠을 굴리면 주민 줌아웃, 그 다음에 마우스 휠을 드래그하면 패닝이 되도록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청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로운 LLM을 소개시켜 드리고 테스트도 해보겠습니다. 아츠 LLM1이라는 모델인데요. 이게 레드노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만든 건데, 레드노트를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레드노트 쳤더니 샤오홍수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도 중국 뭐 앱 같은 건데, 샤오홍수는 중국의 소셜 네트워크를 표방한 온라인 쇼핑몰로 해외 각국의 상품이나 문화 활동을 공유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궁금해서 퍼플렉시티한테 조사를 시켰습니다. 레드노트에 대해서 조사해줘 이렇게 했더니 아까 그 나온 샤오홍슈라고 불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다. 최근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앱이다. 2013년에 설립됐고 주로 짧은 동영상, 이미지, 텍스트 콘텐츠를 통해 사용자들이 라이프 스타일, 여행, 뷰티, 패션, 제품 리뷰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래서 보니까 틱톡하고 비교를 많이 했더라고요. 틱톡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저도 틱톡을 안 하다 보니까 뭐 짧은 영상을 올리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회사들도 당연히 AI를 이용해서 뭐 추천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AI 개발을 많이 했는데 요번에 이 LLM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이렇게 액티브 파라미터, 그러니까 전체 파라미터 개수는 142빌리언이에요. MOE 모델이고, 그래서 액티브 파라미터는 14빌리언이다. 그래서 액티브 파라미터 개수만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14빌리언으로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QN2.5, 뭐 QN3 235빌리언, 액티브 22빌리언 하고 거의 동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이 모델을 테스트하려면은 액티브 파라미터가 14빌리언이지만 실제로 142빌리언이기 때문에 GPU 없이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데모 페이지가 있습니다. 데모 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이 허깅 페이스에서 이 스페이스를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지금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모델부터는 제가 두 문제를 추가했는데 첫 번째는 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HBM 응력 계산을 시키는 겁니다. HBM의 재원을 주고 그 다음에 지간 주고 하중 조건 주고 그래서 HBM 재원 알려주고 하중을 두 개, 분포 하중하고 집중 하중 두 개를 주고 최대 응력을 구해라. 이렇게 계산을 시키는 엔지니어링 문제 하나를 추가했고 그 다음에 코딩 문제는 조금 난이도를 올려서 자,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건데 어떤 재원을 받아서 좌표를 구해요. 근데 좌표 구하는 공식은 제가 알려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거를 그림을 그려라. SVG로 그림을 그리고 치수선까지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좀 영역에 꽉 안 차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역에 꽉 차도록 위치와 줌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치수선 화살표와 치수 문자는 적절한 크기로 조정해 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도록 마우스 휠을 굴리면 줌인 줌아웃, 그 다음에 마우스 휠을 드래그하면 패닝이 되도록 이렇게 웹 앱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단일 HTML 파일을 만들어줘.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14번 문제, 아까 요 HBM 계산하는 게 13번 문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죠. A, A, B, A, B, C, A, B, C, D 다음에 올 문자열을 예측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쭉 예측을 했는데 뭐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을 시키더니 A, A, B,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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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D 뭐 아무튼 전혀 다르게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틀렸죠. 네, 첫 번째 문제 실패했고요. 네,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수에 5를 더하면 그 수의 2배보다 3이 작습니다. 이 수를 x라고 할 때 x값을 구하라는 문제죠. 방정식을 세우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8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순서로 색상이 반복될 때 57번째 색상은 뭐냐라는 거죠. 5로 나눠서 나머지를 가지고 색상을 판단하면 되는데요. 이것도 쉬운 문제인데 실제로 57개를 다 해보나 보네요. 카운트를. 뭔가 자꾸 확인하네요. 이게 싱킹 기능이 없는데 여기 이 자체가 답변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결론은 57번은 파란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57개를 다 카운팅 해봤어요. 그 다음에 수학적 공식 이용한 것도 있고, 그죠? 네, 맞았죠? 세 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5명이 사과를 먹고 있는데 A는 B보다 먼저 먹었지만 C보다 늦게 먹었고, D는 E보다 먼저 먹었지만 B보다 늦게 먹었습니다. 사과를 먹은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제죠. 두 문장을 B를 기준으로 합치면 되는 겁니다. 검증도 하고 있고요. 조건의 모순 가능성 이런 게 나올 게 없는데 뭐 에러가 떴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순서 가끔가다 이렇게 뭔가 저 문장을 단순히 순서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 엉뚱한 대답을 했잖아요. 그죠? 자, CABD인데 답이 CDEAB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틀렸죠? 네 번째 문제 실패했고요. 네, 다음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세 명이 일렬로 서 있는데 검은 모자 3개와 흰 모자 2개를 랜덤하게 씌웁니다. 그리고 맨 뒷사람한테 자기 모자 색깔이 뭐냐고 했더니 모른다고 했고 중간 사람도 모른다고 했는데 맨 앞 사람은 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맨 앞 사람이 쓰고 있는 모자 색깔은 뭐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맨 앞 사람의 모자 색깔은 흰색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틀렸죠? 다섯 번째 문제 실패했고요. 다음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26개의 똑같이 생긴 동전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가짜이고 좀 가볍습니다. 자, 몇 번의 양팔 저울질로 가짜 동전 한 개를 찾을 수 있나? 이걸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풀 수도 있고요. 카운트를 해봤더니 최소 3번의 저울질이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보면은 998 3개 그룹으로 나눠서 시작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맞았죠? 네, 여섯 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4배입니다. 5년 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가 5배였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항정식을 세워서 풀면 되는데 80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A, B, C 세 사람의 용의자가 있는데 A는 내가 범인이 아니다. B는 A가 범인이다. C는 B가 범인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누가 범인일까요? 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답을 B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팔면체 주사위 2개가 있습니다. 주사위 2개를 던지면 2개의 숫자가 나올 텐데 2개의 숫자를 곱한 값이 더한 값보다 큰 확률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네, 수식을 이용해서 곱이 합보다 큰 경우를 48개로 카운트를 했고요. 검증을 합니다. 검증은 하나하나 해보는 것 같죠? 그러더니 48개가 맞다. 그래서 4분의 3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아홉 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열 번째 문제입니다. 너는 11 엔지니어야 라고 롤을 주고 콘크리트 강도, 철근 강도, 부재 사이즈, 그리고 설계 모멘트를 주고 강도 설계법, 즉 USD 설계법으로 필요 철근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공식도 알아야 되고 그 공식을 안다고 해서 한번 대입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공식을 조합을 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근해 공식으로 풀어야 돼요. 자, 여기는 좀 이상하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MCR, 그러니까 균열 모멘트는 구할 필요가 없는데 MCR을 구해서 MU와 MCR의 차이에 해당하는 철근을 구하겠다.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8000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틀렸죠? 그래서 열 번째 문제는 실패했고요. 네,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에 ABC를 입력받아서 근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웹 앱을 만드는데 수식은 맥스작스를 이용해서 렌더링을 하고 차트.js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되 두 근의 위치를 표시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네, 코드가 나왔고요. 이 아래쪽이 조금 뭔가 꼬였거든요. 근데 요거를 제가 복사를 해서 띄웠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143을 입력하고 근을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수직 렌더링이 없고 근은 맞았습니다.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 맞았는데 그래프도 틀렸거든요. 11번째 문제 실패했고요. 네, 다음 12번째 문제입니다. 12번째 문제는 HBM의 재원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단면도를 그리는 웹 앱을 만들어 줘 라고 하는 프롬프트가 있고요. HBM의 단면적도 구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코드가 나온 거를 띄웠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일단 300 빔을 한번 재원을 입력해 보면 이렇게 그려졌고요.
단면적이 11,700이 맞았습니다. 맞고 그림도 제대로 나온 것 같죠. 상부 플랜지를 줄이면 줄어들었고 하부 플랜지도 줄이면 줄어들었죠. 네, 이 문제는 맞은 걸로 하겠습니다. 12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네, 다음 13번째, 14번째 문제입니다. 이번 모델에서 처음 테스트하는 문제인데요. 네, 13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자, H빔에 아래의 하중이 작용할 때 최대 응력을 산정해. 단위는 메가파스칼이다. H빔의 재원은 크기를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5m지간의 단순 지지, 하중 조건은 전체 구간에 5kN/m의 분포 하중이 작용하고 지간 중앙에 100kN의 집중 하중이 작용한다. 일단은 I 값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잘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경간 보호에 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 또 집중 하중이 작용할 때 모멘트를 구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모멘트를 가지고 응력을 구하는 것까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처음 내보는 문제라서 어떻게 잘 할지 모르겠네요. 분포 하중에 의해서 생긴 모멘트 8분의 WL제곱으로 잘 구했고 집중 하중에 의한 모멘트 4분의 PL로 잘 구했네요. 그래서 모멘트는 잘 구했고 자, I 값은 이렇게 플랜지 면적, 왼 면적 이용해서 중립축 위치를 구하고 단면 이차 모멘트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대 응력을 1246메가파스칼. 뭐 너무 크게 나왔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단면 이차 모멘트에서 뭔가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웹의 단면 이차 모멘트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요거만 해도 벌써 1600만이잖아요. 그죠? 근데 플랜지의 단면 이차 모멘트가 당연히 더 커야 되는데 잘못 구했죠. 그죠? 이렇게 작죠? 실제로 이 답은 제가 SMS로 구해놓은 게 있는데 IX가 1.993 곱하기 10의 8승이거든요. 그러니까 10의 8승이니까 얘보다 훨씬 큰 거죠. 이게 단위가 하나 더 있어야죠. 그죠? 너무 작게 구해서 응력이 크게 나왔어요. 네, 틀렸습니다. 13번째 문제 실패했고요. 여기도 지금 수식을 고쳐줘야겠네요. 22번까지, 22까지 주소를 해놓습니다. 14번째 문제는 조금 문제가 긴데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교대 도면을 그리는 웹 앱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교대의 각 치수를 입력을 받아서 좌표들은 제가 프롬프트에다가 이렇게 구하라고 줬고 그것들을 연결하는 선을 그리고 치수선을 그리고 그런 거를 요구를 했거든요. 11번 문제하고 12번 문제는 이 뒤쪽에서 뭔가 이상하게 꼬여서 나왔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그런 건 안 보입니다. 네, 코드가 다 나왔습니다. 작사를 했고요. 다시 띄워보면 재원은 지금 제가 프롬프트에 떴기 때문에 그 재원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도면 생성을 눌러보겠습니다. 주민 줌아웃이 제대로 되긴 하는데 거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분명 프롬프트에다가 Y의 방향은 그 위로 가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 안 지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될까봐 제가 글씨 크기를 잘 조정해달라고 했거든요. 글씨 크기가 너무 작게 나왔고 그 다음에 주민 줌아웃은 되는데 패닝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휠마우스를 누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 패닝이 돼야 되는데 패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바꿔볼까요? 예를 들어서 송병 높이를 3m로 바꾼다면 이렇게 됐죠? 송병 높이가 바뀌었나요? 높아졌죠? 여기를 연결을 안 했어요. 치수 이건 어디 왜 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다음에 앞고판을 한 2배로 늘려보겠습니다. 앞고 길이를 2m로 하면 늘어났죠, 그죠? 마우스를 가져가면은 치수가 나오는 건가? 예, 마우스 가져가니까 또 치수가 나오네요. 앞곱 길이 여긴 안 나오네. 앞곱 길이 치수 L4 그죠? 앞곱 길이 나오고 요 근처에 가져가면은 치수 6 L1 뒷굽 길이 2m. 요거는 뒷굽 길이는 아닌데 그죠? 요게 있어갖고 좀 가려갖고 안 보여요. 그죠? 뒷굽 길이가 여기가 아닌데 이건 기초의 높이잖아요. 틀렸고 벽체 높이 0.5m 맞고요. 자, 어느 정도는 완성도가 나오긴 했는데 일단 뒤집어진 거하고 그 다음에 패닝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치수선 화살표하고 화살표가 있긴 있나요? 한번 볼까요? 글씨는 있는데 화살표가 이게 패닝이 안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금 주민이 안 되죠. 뭐가 있긴 한 것 같아요, 화살표가.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실패한 걸로 하겠습니다. 14번째 실패했고요. 네, 이래서 다츠 LLM1은 50점을 받았습니다. 다른 모델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해보면 50점이 그렇게 좋은 점수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50점을 받은 모델들을 보면은 이 정도인데, 이 정도죠, 이게. 딥식 R1 1.5빌리언, 이게 50점을 받았네요. 젬마 12빌리언, 21빌리언, 31빌리언, 32빌리언, 70빌리언, 111빌리언, 그죠? 그래서
물론 액티브 빌리언은 14빌리언이라고 했어요, 이 모델이. 근데 아무튼 크기는 142빌리언이다 보니까 속도나 이런 거는 액티브 빌리언에 따라서 빨라질 수 있는데 처음에 메모리에 올리는 거는 똑같은가 봐요. 메모리에 일단 올리고 그중에서 어떤 모델, 어떤 익스퍼치를 쓸 것인가를 판단해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크기 자체는 142빌리언이 맞는 거거든요. 점수를 모델 사이즈로 소팅을 해보면 모델 사이즈는 142빌리언이면 꽤 큰 편이죠, 그죠? 그래서 성능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의 샤오홍수, 틱톡하고 비슷한 회사라고 그랬죠. 샤오홍수의 다츠 LLM1을 테스트 해봤습니다. 점수가 50점이 나왔고요. 성능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